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의 플랫제 430화 스파이 패밀리 세 번째 편 시작할까요? 놔 누워? 나방야. 나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스파이 패밀리 이쿨 끝난 지 좀 되긴 했는데 네.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무슨 소리야? 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지. 마땅히 할 게 없었어. 우리 이번에 좀 바빴잖아요.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럼 뭐 해외 출장. 그 전에 잠깐 광고 하나 얹고 갈게요. 뭐 요즘에 보면은 한국의 아이돌이 워낙에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다 보니까 뭐 작든 크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이돌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보다 나은 챗봇이 되기 위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평론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진지한 고민도 담겨 있고 그리고 뭐 팬과 소비자 같은 글에서는 현재 팬이 어떤 식으로 패턴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잘 고찰한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돌에 대해서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현재의 아이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많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자. 그 일기에서는 이제 3명이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한 명이 이제 가족이 더 들어오게 되는 얘기가 13에서 15화에 펼쳐서 나오는데 정확히는 한 말이죠. 한 마리 흰개 흰개가 이제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13은 그래서 제목이 프로젝트 애플이에요. 앞으로 이게 알고 보면은 중간에 설명이 나오는데 동국에서 그러니까 IQ 높은 동물들을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 여기서 이제 폐기된 동물들이 암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흰 강아지도 능력이 있잖아요. 예지. 예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서 그렇긴 한데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또 풀어 나가는구나.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파이 패밀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실은 스파이 패밀리의 개그 포인트는 늘 그 갭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겉으로 보이는 거와 속마음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래하는 그런 개그를 계속 포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개가 개겠지라고 생각하는 근데 게 개 맞아. 그런 거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독심술을 쓰는 이제 아냐의 역할이고 네. 뭐 그런 코미디 포인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래는지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은 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그 12화에 이제 스텔라를 획득했잖아요, 아냐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반려동물이 갖고 싶다. 그래서 사러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또 로이드는 임무를 전달받아가지고 갑자기 화장실 급동이라고 그러면서 가버리죠. 자리를 비우고 이제 요르하고 아냐가 이제 거기 막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급동을 하루 종일 싸게 된 거잖아. 그 임무는 뭐냐 하면은 대학생들로 구성이 된 테러 단체가 외모상이 지금 오게 됐는데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아주 급진적이네. 네, 그걸 막아야 되는 계획이고 또 더 이제 그걸 뭘 이렇게 누구를 한 명을 잡아가지고 막 취조를 해서 알아보니까 잘 훈련된 개한테 폭탄을 실어가지고 암살을 할 계획이래요. 탄견.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웠네. 저는 그래서 이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개 몸에다가 아예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를 투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건 아니었고 그냥 조끼 같은 걸 입혀가지고 거기 보내는 뭐 이런 거였어요. 야, 수술하면은 배에다 폭탄 넣으면은 금방 죽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치. 근데 너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아, 뭐 할 수는 있겠지. 이쪽 타이밍까지 살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영화 있긴 한데 건우먼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일본 약간 B급 영화인데 그거 시네마 던전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 몸에다가 총 넣고 가가지고 꺼낸 다음에 싸우는 건데 이제 당연히 타임 리밋이 있다. 근데 이제 여자는 더 오래 산다라는 식의 어떤 설명이 붙어가지고 뭐 몇 시간 정도 버티면서 이제 다 죽여버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뭐 그런 계획을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아냐는 알고 있잖아. 아버지가 스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는 똥을 오래 싸니까 우리는 먼저 일을 보면 돼요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식이지. 피해주는 거잖아. 세계 평화를 위해. 그래서 원래는 애견샵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막 완전 우락부락한 큰 개들만 있어가지고 여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침 무슨 펫 박람회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구경을 하다가 근데 아냐가 밖에 지나가던 그 흰 개한테 꽂힌 거지. 그리고 뭔가 생각을 읽은 것 같아.
그랬더니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걔를 그냥 쫓아가잖아요. 말도 안 하고 유리한테는. 그 생각이 그거였어. 얘의 입장에서 보는데 자기가 보이고 자기 집이야. 막 그런 가족들이 있고 어.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 테러범들의 아지트인 거죠. 그리고 막 이야기를 몰래 듣다가 발각됐어. 이제 어떻게 그랬는데 이제 흰 개를 타고 도망을 가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중간에 흰개가 또 예지를 하잖아. 전화벨이 울리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아냐가 그때서야 그걸 또 읽고. 이것은 예지? 이러지. 이제 그때 조금 파악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얘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계속 똑같은데 뱅뱅 돌다가 결국 걸렸어. 그러니까 막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서 그 하늘에서 보이는 샷으로 보이는데 같은 건물 빙글빙글 도는 게 그러니까 예지는 할 줄 알지만 멍청하다. 그렇다. 그냥 걔는 걔다. 세상은 공평하다. 그래서 그 포위 되죠. 그때 이제 때마침 요루가 막 여기저기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제압을 하죠. 또 다 발차기를 날리고 해가지고. 요르의 어떤 파워는 이게 코미디 만나라는 걸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지. 차면은 벽에 한 3번 튕겨. 꽂히는 애도 있잖아.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인 거야. 거의 신체 능력이 슈퍼맨급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기서 박람회에서도 아냐 찾는다고 갑자기 천장에 매달리잖아. 진짜 어이없었는데 어디 있는지 보겠다며.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제압한 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하죠. 그게 이제 14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인데. 그냥 지나가는 유부녀예요.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 사람이 여기 묶여 있다고 데려가시라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안야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어. 근데 얘가 이제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 흰개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먼저 이제 안야의 집이 나와. 그 무슨 시계탑에 시계가 보여져. 그리고 건물 잔에 깔려 죽은 듯한 아빠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TV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다시 한번 복귀를 하자면은 요 상황은 웨스타니아랑 뭐 그러니까 동국 서국이 예, 있고 그러니까 대치 거기가- 상황이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냉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투입이 돼서 뭐 무슨 미션 올빼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흘러온 거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다고까지 가니까 그리고 얘가 죽는다고까지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1쿨에서 끝나야지 딱 클라이막스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전에는 무슨 뭐 펭귄 뭐 하면서 끝나지 않았나? 또 되게 이상한 약간 애매하게. 장면에서 근데 그게 끝났어요. 연이어서 한 거였나? 연이어서 했는데 한국에서만 끊겨서 들어왔던 건가? 정확히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살짝 끊었다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었으면 참 좋았겠네라는 생각은 들어. 아무튼 그래서 아냐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래를 맡겠다면서 갑자기 흰개를 타고선 가버리죠. 요루가 전화한 사이에.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 중에 지금 한 명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강아지도 그 세퍼드 같은 개가 한 마리 있었죠. 걔가 왕초였죠. 그래서 그 개를 이용해서 다시 계획을 실행하겠다 하고 그때 이제 아냐는 시계탑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근데 시계를 볼 줄 줄 몰라. 공부 좀 해라. 아니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친화력은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지금 몇 시예요? 아니 그게 이제 그랬더니 한 30분 있으면은 정각이 된다. 그때 30분은 몇 분을 기다려야 되지? 막 아무 쓸모가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예지 안에서 봤던 그 방을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문을. 근데 그 문을 열려다가 어떻게 그땐 똑똑했어? 그냥 열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그 스파이 애니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구나. 그런 잡지식이 있어. 그래서 창문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 문을 열면은 폭발하게 기폭 장치가 이제 작동이 얘는 되게. 이제 들어갔지. 그치. 창문 안으로. 창문으로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웃긴 게 여기서도 그 스파이물에서 자주 봤는데 폭탄 제거할 때는 빨간 선을 끊으면 된대.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을 끊으면 된다 했는데 다 검은 선이야. 뭐 이런 거지. 꾸궁하지. 그래서 좌절을 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문에다가 케찹으로 노 표시를 해놓죠. 여기 문 열면 안 그리고 된다. 그림 같은 걸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거 왜 가지가 그려져 있지? 뭐 이러잖아. 근데 나중에 그게 그리고. 폭탄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노라고도 적어져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 노로도 적혀 근데 아래 뭐 있었지. 이상한 그림이 그게 그려져가지고. 폭탄이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로이드가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창문에다가 이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폭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수습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남은 테러리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죠. 그래서 뭘로 하냐? 그 외무성인가? 그 사람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둘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네가 아까 개그 포인트 그거였지. 저 노인네 왜 이렇게 잘 뛰어? 막. 뭐 담장을 막 뛰어가고 담장도 넘고 막 장난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 뭐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포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뛰어 넘어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걔가 그래가지고 로이드의 팔을 무는데 그 와중에 이제 걔한테 있던 폭탄을 벗겨가지고 호수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호수에서 폭발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했잖아요. 테러리스트 이제 되게 위험하구나. 나 이제 들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도망가죠 혼자서. 근데 그 도망갔는데 하필 요루 앞이었어. 요루가 또 보잖아. 저 자식이 그 처음에 아냐 데려갔던 그놈이네 하면서 잡아야겠다고 차를 그냥 발로 차던가 한 방에. 그때 차가 그냥 기둥을 박아버려. 그래놓고 또 요루는 또 경찰 신고하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뭐 좀. 아까 그 유부녀인데요. 뭐 이렇게. 아 됐어.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또 해결이 완료. 그래서 해질 무렵이 돼서야 겨우 한 자리에서 3명이 모였죠. 똥을 오래 싸셨네요. 뭐 이러고. 그리고 아냐는 이제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 다른 애 다 싫고 난 얘야.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아냐는 이 개가 아니면은 뭐 공부도 안 할 거고 뭐 삐뚤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때 또 정체를 숨기고 이제 실비아가 왔잖아요. 원래는 이런 개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실비아 관리관이죠 여기. 네, 그 빨간색 머리 모자 쓰고 나오는. 상급자. 뭐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강아지를 통해서 봤던 그 장면으로 그 예지 장면이 이제 재현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짓기로 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데려오면 바로 지었을 것 같은데 얘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맨날 인우상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안 지은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었지. 그 누구냐 차남한테서 돋보일 만한 이름을 또 얻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진한한테 나도 이제 개 있다 하고 자랑했는데 이름이 뭔데 했더니 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흉내내는 거야? 아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안 해. 아니야 뭐 재밌는데 왜 데뷔도. 아니야 맨날 이러고 있잖아. 재밌잖아. 나는 이누하루 이누이룬가? 막 이런 얘기. 아냐가 담배 좀 많이 피나 보네. 근데 이름이 뭔데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렇지. 이누. 어차피 뭐 그냥 똥개 하나 데려왔겠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이제 뭐 도구파크에 가잖아요. 막 강아지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원. 거기에 데려갔다가 이제 불독이 자기 그 아냐의 장갑을 들고 갔나? 뭐 이랬어. 그거를 이제 걔가 찾아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역시 본드 하면서 본드로 이름 지어버렸어. 그쵸. 여기서 좀 웃긴 게 그 불독이 장갑을 물고 가는데 그 마음을 읽으니까 이건 내 보물이다. 절대 줄 수 없다. 이거는 내 거다. 그런데 흰개가 그냥 쳐다보자마자 하더니 낑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새 가족인 본도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6화부터는 거의 에피소드가 하나 메인이 붙고 서브가 하나 붙는 식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네, 가끔 가다가 근데 매번 붙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작은 이야기가 하나씩 좀 껴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방식이어서 확실히 이제 코미디를 구성하는 데는 이렇게 짜잘한 개그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중간에 재밌는 캐릭터가 이제 끼어드는 게 아닌가. 첫 번째는 실패했다고 봤거든요. 누구요? 그 새벽이라는 스파이 나왔을 때 아. 그냥 단말성 재미였는데 그 토바리 밤의 장막에 등장했을 때는 너무 웃겼잖아.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지. 스키스키스키스. 결국엔 그 갯모에 그거를 극대화한 듯한. 근데 이제 16화는 그래가지고 약간 지나가는 얘기식으로 두 개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가 요루의 기침편. 이거.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 지금 13화부터는 얘가 킬러 활동을 하는 게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최근 들어서 요루가 늦게 귀가를 한대. 그래서 손에 막 이제 막 칼자국이 있어. 그래서 너무 뻔하지. 이것도 뭐 설마 몰랐다고? 그래서 걔 누구냐 그 남자의 포저가 조금 의심하잖아.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상처가 났자면 뭐가 딴 걸 하나? 에이, 당연히 너무 뻔한 거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제 뭘 요리 배우 아니야. 에바에서도 그 레이가 손에 막 이렇게 비어 있으면 밤에 뭐 사람 죽이고 오는 겨? 아니었어? 아니요. 죽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료 직원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요르하고 동생 유리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그런 맛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지. 유리는 그리고 누나가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좋아서 맛없어도 토하고 먹고 막 이랬던 거지. 작화가 너무 이상하긴 해. 입에서 토하면서 계속 먹는 걸로 나오고. 좀 약간 역겹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가 역겹냐면 누나를 너무 광적으로 시스콤이 좀 강하다. 너무 심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 이유는 알겠는데 자꾸 개그로 나는 별로 승화가 안 되더라고. 네, 그냥 그리고- 제가 바라볼 땐 좀 그랬어요. 그 요르는 진짜 웃긴 게 감자 껍질 까는 걸 못해가지고 거의 뭐 감자반 피반 이러고 있고 칼질을 또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얇게 썰거나 아니면 도마까지 썰어버리고. 자기 손 썰까봐 조금 걱정하긴 했어. 너무 잘 썰잖아. 네. 도마를 썬다. 남의 도마. 그래서 이제 그때 동료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렸을 때 뭔가 먹은 맛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생각한 게 스튜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집에 가져간다.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또 성공을 한다. 엄마의 맛을 되살린 거지.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개가 과했다. 이 만화가는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요. 스튜? 그냥 때려넣고 끓이면 돼. 그것도 어려워.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의 그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워크림이 들어가. 뭐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그런 거였어요. 엄마의 킥. 그래서 감동받은 요리가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막 똥 모양으로 만들었나 막 그랬는데 다 먹고 또 쓰러진 장면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하나만 익혔다. 나중에 또 나오잖아. 그래서 자기가 다른 요리도 잘하고 싶은데 스튜 말고 막 이런 얘기도 했지. 아 근데 그리고 이런 나중에 개그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리고 어? 그 본드가 먹고선 쓰러진 장면도 있었어요 뒤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진짜 조그마한 짧은 얘기로 정보상의 연애 대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랑키라고 있잖아요. 되게 대충 그리는 사람. 너무 꼬불머리. 대충 그린 것 같아. 응. 모자모자인가 뭐 그렇게. 예. 뭐 하여튼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로이드가 분장까지 해가지고 리허설까지 해줘 막. 쓸데없이 열심히야. 근데 뭐 그거 뭐 그려줬잖아. 그 경우의 수를 다 그려줘가지고 뭐 한 거.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워? 수만 가지야. 그걸 어떻게 외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결과는 이땐 안 나와. 근데 이제 포저 일가가 이제 길 가다가 만났어. 근데 아냐가 손을 꽉 쥐고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힘내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백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가스밸브를 안 잠가서 돌아가야 된다면서 돌아갔대. 그러니까 완전 차인 거죠. 그 여자가. 가스밸브 이건 좀 심한데. 이거 소개팅 가서 저기 다음엔 하니까 제가 가스밸브를 안 잠궈서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우영우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는데 저 집에 불이 났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런 거 많지 뭐. 17화는 그리폰 작전을 결행하라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별거 아니었다. 그냥 아냐의 학교 생활 얘기인데 네. 일단 그 아냐가 본드를 포함한 가족 사진을 다미안 앞에서 살짝 흘리는데 가볍게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그 단짝인 베키가 로이드한테 반한다. 이것 좀 이게 더 심한 거 아니요? 그 시스콤보다. 그러니까. 잘생기면 다 반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언급이 되긴 해. 뭐 로이드 사마 어쩌고 하면서. 로이드 사마는 뭘 좋아하냐고 막 자꾸. 그다음에 이제 공작 시간인데 이때 조별로 재료가 분배가 되고 뭐 동물 입체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뭐 환경을 생각했나 해서 주어진 재료만 갖고 어. 만드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자 잘 분배를 하든가 뭐 합작품을 만들든가 그걸 알아서 하는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엘레강트 선생이 이제 주제를 하는데 얘는 이제 과정을 평가하고 있는 거지.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만든 뭐 그런 과제였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아냐는 다미안과 한조가 됐어. 그리고 베키 같은 경우는 로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인간도 동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엘레강트 선생을 엘레강트 하게 만드는 게 나오죠. 쓸데없는 제에서 지금 응. 감독을 봐도. 그리고 아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뭔가 만들었는데 이거 본드래. 전혀 모르겠잖아요. 근데 거의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다미안도 저 쓰레기 치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미안은 뭘 만드냐? 자기 가문의 상징인 그리폰을 만든다. 얘는 벌써 도면을 다 짜가지고 그걸 자르고 있어. 그리고 얘기잖아. 야 종이 갖고 와. 내가 이거 만들게 하면서 다 수집하잖아. 아니 그래서 아냐가 근데 굳이 도와주겠대. 넌 쓰레기나 만드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도와주겠대. 왜냐면 아냐는 도와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 싶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다미안과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했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 개그로 보이긴 하지만 소소한 개그들이 여기 나와요. 그리폰에다가 제트 엔진을 달면 된다. 그리고 어쨌든 되게 형편없는 솜씨를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미안이 화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다가 이 선생한테 지적당하는 게 나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작 결과가 아냐가 자기가 만든 거 선물해. 이건 암컷 그리폰이야라고 근데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쓰레기 같은 거 그래 했는데 나중에 심사위원 뭐 해가지고 이게 금상수상으로 나와요. 소감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날개는 되게 복잡해가지고 깃털을 얘가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았잖아. 네. 그래서 한쪽은 네가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엉망으로 만들어서 줘가지고 결국 그걸 달았더니 날개가 뜯겨 나가도 아직 그 감수하지 않는 용맹함에 막 눈물 흘리고 제일 웃긴 거는 그 암컷 그리폰이라 준 게 이제 새끼 그리폰의 처참한 시체를 딛고 일어서는 그 뭐 용매가 거기에 막 심사위원 눈물을 흘리잖아. 이건 예술 작품이라고 막. 그 별 하나 다는 거죠, 다미안. 그쵸.
그랬나? 여기 별까지는 별. 여기서 별은- 달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자랑하자. 자기 아빠한테. 이게 은근히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 여기 별이 아니라 시험에서 뭔가 1등하면 별 시험에서 주는 게 이게 있었어. 있나? 여기는 그건 아니었어요. 착각했을 여기는 어쨌든 그냥 금상을 수상. 금상 수상했어. 어쨌든 새끼 그리폰의 처참한 시체. 요게 이제 개그 포인트였지. 그치.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브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제목은 강철의 숙녀. 풀 메탈 레이디. 강철의 연금술사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이 관리관이 이제 항상 그 황혼 로이드를 만나는데 변장하고 만나잖아. 그래서 자기를 누군가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걸 아니까 따돌리기 위해서 뭐 매주 수요일인가 수영장에 가서 이제 변장을 하고 나와서 황혼을 만나는데 황홀이 딱 보니까 저 새 코트인데 가격표가 붙어있다.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말해줘야 되나 저거 말아야 되나 말해. 진짜 어. 그거였죠. 그리고 이제 로이드는 이제 오퍼레이션 올빼미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뭐 달라진 점 있나 했더니 이제 줄넘기를 5번 넘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피식하게 하는 개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관리관은 뭐야 이 코이스 뭐 하면서 뭔 소리야 이 자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의 성장을 알려주고 있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한 일이니까. 뭐 그런 아주 소소한 개그.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간 다음에 또 미니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므라이스. 맞아요. 뭐 그냥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요리에 계속 뭐 형태를 알 수 없게 모자이크를 해놓고 동생인 유리가 이거 계속 맛있게 먹으면서 토하면서 먹기 뭐 이런 거. 그런데 결론이 그거야. 현재 그는 강인한 육체를 얻었다. 덕분에. 보통은 죽어. 그렇죠. 그렇게 토하고 그러면은 망가지지. 아무튼 그냥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를 자꾸 더하더라고. 왠지 만화책에서는 안 봤지만 뒤에. 한 4컷 정도로 나왔을 만한 그런 그렇죠. 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요. 예, 그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아냐의 중간고사. 이때 내 과목을 본대요. 근데 수석과 차석에게는 스텔라를 부여를 한다. 이거야. 근데 그 전에 아냐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 하잖아요. 쓸데없이. 그 전에 봤던 쪽지 시험 성적 나눠주는데 하고 받았는데 낙제라서 방과 후에 보충하는 게 나와. 왜 자신만만해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다 이거겠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오늘 망쳤어 이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오늘 너무 잘 봤다고. 그런 거. 막 서로 간에 어떤 갭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설정인데, 그러니까 2주 후에 보름 후에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하교하면서 이제 늦게 하교를 하게 됐잖아요. 보충을 했으니까 달을 딱 보는데, 보름 후에는 무슨 달이냐? 금음이래. 이클립스래. 이때 아냐의 능력이 사라진다. 이 설정은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왔어요. 갑자기 그냥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네. 컨닝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컨닝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잘하는 애가 누군지 알고 그 마음 읽어서 맨날 하는 거였는데 이거 안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락 하나마다 토니토가 부여가 돼. 이 번개 표시 요거 4개인가 받으면은 퇴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로이드한테는 지금 큰 위기인 거야. 이미 스텔라는 포기했어. 물론 마음으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치. 이미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니터를 면하면은 나는 성공한 거야라고 아니, 생각하는 그때마다 아냐 거잖아요. 표정 계속 바뀌잖아. 하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되게 난 해냈다 해서 뭐 성적이 잘 나온 줄 알았더니 단순히 그냥 토니터 면한 거였잖아요. 그렇지 뭐 60점, 35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 이미 포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래서 삼촌인 유리가 이제 가정교사로 왔는데 유리가 일부러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 로이드한테 되게 적대감을 갖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누나와 살고 있는 뭐 저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 남자의 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되게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독심술로 맞춰버리잖아. 그러다가 이제 깨닫지. 이러면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안 써야겠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 아냐가 누나를 그 요리를 엄청 아끼잖아. 실제로도 엄마니까. 되게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고 유리도 급 호감을 갖게 돼. 그래서 아냐를 잘 봐주면 누나의 관심도 없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수업을 하는 게 나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공부 왜 해야 되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아냐가 5살인가 6살인가 6살. 하게 되죠. 공부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폭탄을 해제할 수도 있었고 시계를 볼 수 있었으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막 동기부여를 해줘요.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 아냐가 너무 멍청하니까 유리가 빡쳐서 그냥 집에 가지 않았나? 나중에 결국 뭐 포기하고 그랬던 갔던 것 것 같아.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열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이드가 이제 나중에 와서 무슨 공부했나 보니까 외국어 공부를 했다. 근데 외국어는 중간고사 과목이 아니다. 걔는 뭐 한 거야?
아니야는 참 초능력 빼면 살기 힘들다. 아무튼 뭐 그냥 이런 개그였어요. 자꾸 이렇게 김 빠지게 얘기하는데 사실 김 빠지는 거였고 뒤에 재밌는 장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테니스 들어가야지. 아, 그러니까 빨리. 테니스의 왕자가 나와서 그때는 아, 좀 재밌었고. 너무 어이없어서. 근데 이제 로이드가 이렇게 약간 무덤덤한 이유는 이거였어. 그 중간고사 답안지를 내가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미리부터 생각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그 생각. 그거를 스파이가 한다. 너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범죄인 거 알죠? 그렇죠. 뭐 어디 여고에서 선생이었던 뭐 쌍둥이 뭐 있지 않았나? 그쵸. 뭐 있었던 것 같아. 그거 해가지고 뭐 실형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상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상상은 하잖아요. 한 번씩은. 최근에 드라마에도 그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 일타 스캔들이라고 있었지. 아, 네. 거기도 거기서도 그게 있었나?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가 빼돌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시험 성적이 급상승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드라마에서는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아 그런 거. 옛날에 스카이캐슬인가? 거기서도 막 그래요? 아예 담임선생 짬짬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받고 그걸로 공부시키고 그걸로 성적 올리고 막 그랬던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반칙을 다루는 게 드라마적으로는 되게 재미있긴 한데 익숙해지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선생만 매수하면 되니까 뭐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라는 생각이야. 왜냐면은 선생을 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출제를 했다고 치면은 이제 빼돌릴 수 있겠지만 요즘에 혼자 다 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하여튼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봤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는 엄중 보관을 하는데 엄중 보관의 이유는 이 학교가 너무 엄청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성적을 통해서 고위 관료로 뭐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잖아. 완전 그치. 이튼 스쿨이잖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엄중 보관하고 있는데 로이드가 이제 잠입해서 답안지를 수정하기로 하는데 이때 스파이 새벽 그러니까 신호노메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동운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어로는 새벽이더라고. 신기하네. 예. 아무튼 요 얘가 등장을 해서 근데 얘는 되게 어설픈 스파이라는 게 개그 포인트잖아. 심지어 얘가 라이벌 상대로 삼은 거는 황혼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새벽으로 지었다. 음. 뭐 아무튼 그런 거였어. 그 경비원이 지나가는데 가로등에 막 가로로 매달려서 피하고 놀래잖아 황혼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로이드 저 엄청난 근력과 담력은 뭐냐. 그래서 대단한 애인가 하고 이제 따라가 봤는데 사실은 어설픈 애였지. 너무 어설프죠. 너무 얼치기였지. 보니까 이제 건물엔 진입을 했는데 경비원이 있어. 아이디 내놔 했더니 아이디 없잖아. 아이 어떻게 하는데 그 뒤 쫓아온 물론 이제 변장을 하고 왔죠. 선생님으로 변장하고 네.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아이디 하나 쥐어주고 이거 내가 주웠다고. 내 거 아닌데 뭐 또 이런 거. 근데 이 어설픈 게 처음에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뒤에 에피소드 보면은 그 매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그 제약회사의 자제가 매수를 하려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집사한테 이걸로 그걸 해결해줘야 되니까 돈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약간 허접한 애가 걸린 거 아닌가. 근데 이 개그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죠. 형사 가제트가 맨날 이런 식이잖아. 그렇네. 그 맨날 너무 보면- 옛날 거다. 그거. 그러니까 얘 가제트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대충 되잖아. 이유가 뭐냐면 그 걔랑 그 조카가 맨날 해주잖아. 약간 그런 식의 개그여서 이미 본 그런 느낌이네. 레퍼런스를 따왔겠지. 예,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가제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보니까 손바닥에다 다 적어놓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일부러 얘한테 맞아주고 기절한 척하는 사이에 얘가 빨리 해결하고 나가면은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못해. 근데 얘가 되게 튀고 싶어하는 애라 답안지만 고치면 뭐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지 하면서 자기 사인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못 참고 일어나서 쳐버린다. 그래서 뭐 뒤에 얘기긴 하지만 얘의 임무는 데스몬드 형제 그 차남과 장남이겠지. 걔네들을 이제 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지. 예.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또 한대. 로이드가 그걸 또 보고 지우개질 한 거를 또 다시 원상복구를 해놨어. 그렇지. 얘 또 이제 그 시체를 흉내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럼 아냐의 점수는 하고 이제 요게 약간 유예가 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적을 발표하는 날 걸어놨는데 다미안은 뭐 11등이었는데 학년에서 2위를 내서 스텔라를 획득을 합니다. 차석이니까. 그렇죠. 아냐는 몇 등이냐? 213이다. 근데 웃고 있어. 해냈다. 근데 이게 로이드가 고쳐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고쳐주지 않았다. 그렇지. 그래서 자력으로 토니토는 면한 그런 성적이었다. 뭔가 이게 아버지의 어떤 교훈, 이게 뭐 훈육 같은 느낌인데 안 거쳐줄게 그냥. 뭐 그걸 알았던 거지. 이제 그 토니토만 면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너무 웃기고. 그렇지. 로이드가 얘한테 이제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오퍼레이션 올빼미가 되게 무임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요 이쿨 끝날 때 뭔가 접점을 만들면서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하더라고요. 네, 로이드는 그러게요.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 드디어 놓는다. 만나게 된 거잖아요. 데스몬드를.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개그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새벽이 스파이 새벽이 이제 한 일은 데스몬드를 향한 어떤 복수였잖아. 그래서 10과의 제목이 데스몬드를 향한 복수인데 그 의뢰인이 누구였냐면은 글루먼 제약의 아들인 조지. 되게 작화가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해놨지 그냥. 그렇게 그려야 되나 싶을 역삼각형 정도로. 얼굴. 얘가 데스몬드에 되게 원한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새벽을 고용해서 걔네를 망쳐놓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거든. 네. 아, 우리가 이제 데스몬드의 인수합병 대여하고 점점점인데 이때 이제 얘가 마음도 생각한 거지. 아, 회사가 없어지는구나. 우린 망했구나.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했어요. 여기 근데 그게 다른 의미였지. 예. 그걸 듣고 이제 원한을 가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슨 담배꽁초를 마치 다미안이 버린 것처럼 뭐 그렇게 하고 아주 막 유치했지. 그리고 막 밀쳐가지고 넘어져 다친 것처럼 막 자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냐는 잘 보이기 위해서 목격을 증언을 하잖아. 아냐는 봤어. 근데 교사는 아냐는 얘 첫날부터 토니토 받은 애지. 그래서 안 믿잖아요. 위험한 아이구나 하고 막 그냥 멀리하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데스몬드로 인해서 글루먼 제약이 도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조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퇴학을 해야 된다. 본인의 주장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아, 얘도 너무 이제 싫었어요. 100개 먹는 얘기가 나오죠. 나는 오늘 마지막인데 주스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또 누가 사와. 네가 먹는 캐비어 덮밥 나 먹고 싶은데. 막. 그래서 삥 뜯고 스텔라도 한번 달아보면 안 돼? 뭐 이런 다음에 그 학원물의 약간 클리셰 같은 느낌. 헤어질 나는 때. 모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 아 이거 뮤지컬이네. 그래서 합창대 뭐 6개월 후인가 뭐 있는데 그거 미리 시연하고 모두가 얘한테 선물을 하나씩 안기고 아냐는 그때 나뭇잎 하나 주잖아요. 근데 결론은 도산이 아닌 합병이어가지고 조지의 아버지도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고 조지도 다음날 그대로 등교를 한다. 야 내가 사준 캐비어 덮밥 내놔. 주스 값도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쭈구리가 됐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머니 바람이 되다야. 아 이거. 이거 뭐냐면은 아냐가 물건을 놓고 이제 등교했다는 사실을 체육복이죠? 예. 처음에 안 나왔어 뭔지. 아 그래요? 그 요르가 발견을 하고 이제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아 전차를 타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파쿠르로 간다. 아 이거 골 때리더라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거를 놓고 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주면은 요것도 이제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해서 아냐 몰래 이제 전달하고자 이제 잠입을 했지. 그런데 서로 계속 지나치다가 아냐가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엄마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해서 결국 만나요. 그래서 체육복을 건네주는데 오늘은 체육 수업이 없다. 그냥 이런 소소한 개그였어. 찌꺼리 했다. 그냥 그런 거였어. 자꾸 이런 식으로 밍밍하게 가면 다음에 스파이 패밀리 못할 것 같은데 그 아냐가 나오는 순간 되게 소소해지고 네. 그렇다고 나머지 애들이 나오는 순간 되게 큰 개그를 주진 못했다는 거지. 그치. 비웃음을 주진 못한다. 초반부 이 쿨의 초반부는 조금 약했던 느낌이 들긴 해. 맞아요. 그냥 오히려 맨 처음 에피소드가 되게 한 3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조금 재밌다. 그래서 보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라가는 느낌, 소소한 걸 이렇게 덧붙이는 느낌 때문에 약간 김이 좀 빠지긴 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왔던 에피소드들의 소품들을 나중에 이용을 하긴 해서 떡밥들을 만들고 회수하는 작업은 그래도 얼추 했던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밤의 장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키. 물론 만화를 안 봐서 몰랐는데 보는 순간 너무 웃긴 거야. 네. 얘가 약간 좋아한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아냐가 그 마음을 읽는 순간 대폭수. 네. 이거야말로 츤데레의 극단적인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 네. 아무튼 뭐 그랬고 얘네를 또 테니스를 시키는 순간에 이거는 좀 재밌구나. 그러니까 이 쿨의 그 후반부가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쿨의 빅잼은 역시 테니스였죠. 예.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자, 그럼 스파이 패밀리 네 번째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끝내 보겠습니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랩!